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카리스마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이 카리스마를 바라보는 관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웨버와 에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이게 바로 실제 카리스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되는 거죠. 자, 들어가 볼까요? 앞에 거 혹시 기억 안 난다고요? 다시 한번 동영상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다른 그 유튜버들 보니까 항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했는데 그거 좀 눌러주면 나중에 근데 뭐하지 그거에서? 그 돈 벌려면 1000명이 넘어야 된다는데 우리 아무리 눌러도 1000명이 안 되는데 돈은 못 벌겠네. 이번에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돈 번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뭐야? 별풍선? 우리는 별풍선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어디 얘기했어? 자, 에즈오니와 웨버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웨버가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사회학적 관점. 이 웨버는 독일에서의 발음은 영어로는 웨버라고 하지만 독일에서 아마 베버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사회학적 관점은 이 웨버의 이론 중 사회 구조와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도대체 카리스마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가 사회 구조의 어떤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하는 게 여기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초점이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 리더의 개인적 특성, 즉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카리스마적 특성 혹은 카리스마적 리더의 행동, 요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신카리스마, 즉 앞에 이 사회학적 관점에 대비해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의 연구 영역은 각기 자신들의 영역을 계속 가지면서 발전을 해오죠. 사회학적 관점은 대부분 카리스마 리더의 구체적인 어떤 특성이나 행동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어떤 사회 속에서 이런 카리스마가 등장하고 그들이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실제 이런 사회 현상,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이 조직 속에서 실제 카리스마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은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리더십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두 영역은 서로 거리를 두고 발전이 되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카리스마 리더십의 세 가지의 접근 방법.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에 대한 각각의 연구 방법이 되겠죠. 이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 즉, 카리스마의 리더십 연구를 갖다가 세 가지 줄기에서 해왔다라고 하는 점이죠. 첫 번째가 리더의 특성,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 리더의 카리스마적 특성,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도대체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앞에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 리더십의 특성 이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뒤에도 이제 특성 이론은 부분은 이제 관련돼서는 없을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카리스마적 리더 특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회 교환 관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교환 관계라는 건 누가 누구?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 즉, 구성원들이 바라봤을 때 리더가 내가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혹은 리더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주니까 구성원들도 뭔가 나한테 몰입을 해야 돼. 요 교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 관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카리스마 리더에 대한 인식, 즉 내 머릿속에 이제 어떤 현상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이 그런 리더, 어떤 형태의 리더다라고 하는 걸 내 머릿속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인식론적 관점이다. 그래서 크게 관계, 특성, 인식론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법은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 사회 교환 관계의 관점의 연구, 그 다음에 인식론적 연구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 카리스마를 가진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특성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웨버는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을 갖다 예외적이고 혁명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웅적인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원대한 목표나 이제 능력, 결단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성원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자, 하우스는 카리스마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개별 특성으로 고도의 어떤 자기 확신, 지배 경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욕구, 자기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런 거 다 뭐예요? 결국은 특성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누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하게 하는 거. 왜? 자기 확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잔재 능력이 있다. 다 뭐예요? 확신이죠. 결국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건 결국 여러분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계속 읽어라 하는 거죠. 왜? 여러분은 미래의 강남이죠. 미래의 리더들이 될 사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 형성에 관계된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특성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카리스마 리더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뛰어난 응변력,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열정, 이런 걸 갖다 제시한다는 거죠.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나 끈기,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 얘기도 하기도 해요. 또한, 외모에서 풍긴 어떤 위용이나 매력 같은 것도 카리스마 형성에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카리스마와 관계되었는가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뚜렷하게 이것이 이런 카리스마 리더를 나타내고 있다, 리더십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뒤에서도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분명히 발휘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이제 외모, 어떤 위양,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런 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막 용감할 것 같고 막. 자,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초안지, 장기 알죠? 장기, 초안지. 초안지에서 등장인물 누가 나와요? 유방과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둘 사람을 비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내용 초안지가 여기는 없죠. 자, 여기는 있는데 초안지에 보면 실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적합한 건 누구예요? 항우네요. 실제 외향적이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특별하게 유방이 카리스마가 있다? 보여져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초안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옛날에 읽었다가 지금 여러분한테 리더십 수업을 하면서 다시 지금 막 초안지, 그다음에 수호지, 그리고 삼국지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한테 그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리더십
인물 탐구가 됐든 간에, 리더 인물 탐구가 됐든 간에, 그에 대한 자료들을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이렇게 행동한 것이 어디에 해당될 거다라고 하는 걸 꼭 찾았으면 좋겠는데, 옛날 혹시 이제 사람들을 찾다 보면, 그 자료가 그 사람이 적었던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소설로 쓴 자료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소설은 이제 하나의 좀 뼈대에 살을 좀 붙이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그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차이가 좀 존재하긴 해요. 예를 들어 삼국지를 봐도 정사삼국지와 나관중의 이 삼국연이 요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좀 존재를 해요. 그 등장인물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을 가지고 리더십 탐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제 소설이든 뭐든 그거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소설이어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소설에서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런 측면에서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료를 보든 간에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책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딸랑 지금 한자로 여기 써 있죠. 임진일기라고 되어 있어요. 임진일기 여러분들 이제 쉽게 난중일기 이수신의 난중일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리더십 탐구를 한다 해서 이거 임진일기 지금 난중일기 보면요. 이 난중일기 보고 여기 그냥 별로 보실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언제야? 2월 27일 이게 2월 27일이 언제?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아. 종일 동풍이 불었다. 새벽에 이영남, 허정은, 정담수, 강은표 등이 와서 만났다. 오후에는 우수사를 만나러 갔다. 새로운 진도군수 성은길도 만났다. 우수사와 함께 경상 우수사에 배에 갔다. 들으니 선정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 무관을 얘기하는 거죠. 선정관이 임금의 분부를 갖고 온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임금의 분부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교지, 명령,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져온다고 합니다. 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정관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 노를 바삐 저 진으로 돌아왔을 때 선정관의 깃발을 보고는 바로 배 위로 맞아들였다.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보니 급히 적의 퇴로를 끊고 도망치는 적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즉시 분부를 받았다는 답서를 써서 붙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지금 다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2월 19일 맑음 서풍이 세게 불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머무르고 출항하지 않았다. 남의 현감에게 북과 먹을 보냈다. 그러자 저녁에 남의 현령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와서 만났다. 고여와 이호가도 와서 만났다. 그대로 사화랑에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내용 2월 21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분 이영남과 이연염이 와서 만났다. 경상우수사 원균, 순천부사 광양현감도 와서 만났다. 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자정이 되어서야 그쳤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두 개 리더의 행동 특성 이론으로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 리더의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하기가 상당히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계적인 어떤 측면을 갖다 언급하는 건 상당히 좀 적어요. 물론 원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쪽에서 원균이 이제 이렇게 적을 무찌르자 당치도 않은 계획을 갖다 짜왔다고 이제 그런 내용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순신이 상당히
과업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리더요. 과업지향적 리더에 해당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막 이런 걸 별로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그 일 뭐 했다 딱딱 끊어요. 과업지향적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갖다가 사람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말을 해도 말이 길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나는 과업지향적이 높다 뭐 여러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의 과업지향적이 좀 높은 거기에 속하는데 관계지향적이 높은데 과업지향적은 말이 짧아요. 딱딱 필요한 것만 딱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순신 장군도 과업지향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좀 내가 봤을 때는 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관계지향적이나 과업지향적 이런 거에 맞지 않냐, 혹은 이제 뭐 경로 목표 이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리더십 형태를 보이더라. 이제 그 사람 생애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지시적 형태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형 형태를 보였다가 설득형을 보였다가 지원형 보였다가 그 다음에 위임형으로 보이더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리더십의 자료를 탐색해서 그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리스마 형성에 관계된 다양한 어떤 심리적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카리스마적 특성들, 이런 걸 얘기한다. 이게 뭐 남다른 자신감, 뛰어난 응변력. 항상 뭐 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면 앞에서 막 아무래도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어떤 힘패기,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열정, 에너지. 자, 이제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요 관계가, 특성과 어떤 카리스마 리더와의 어떤 관계가 검증 결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특성 이론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였죠. 특정하게 이러한 특성들이 그 리더십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사회 교환 관계 관점의 연구였어요. 카리스마 리더와 구성원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는다. 아까 이제 서로 의존적이다,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좀 인식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의존적이다와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말, 즉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는 거죠. 기대고 있는 거예요. A가 B에게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근데 상호 의존적이라는 건 두 사람이 이미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관계. 그래서 협력하는 관계, 이런 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계, 이런 것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스티븐 코비 같은 경우는 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다가 서로 승승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즉 뭔가를 갖다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그래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관계다. 리더는 구성원의 지원과 복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하들, 구성원들은 리더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즉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해결해주고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건 정치권에서 많이 나타나요. 정치권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 밑으로 이제 그 당이 이제 쭉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쪽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 이제 뭔가 구성원들이 나를 갖다가 따라주고 복종해주기를 원해요. 특히 뭐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이름으로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에 실제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주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하는 걸 갖다 주고받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부하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리스마를 리더와 구성원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구성원이 리더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리더가 내세우는 어떤 조직이 가야 될 방향, 거기에 몰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리더는 카리스마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구성원들한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러죠. 실제 여러분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브리스, 내가 알기로는 그거 명량이라고 하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즉 정유재란, 여러분 이제 전쟁이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정유재란의 그 5년 뒤인가요? 다시 일어났던 정유재란, 즉 일본이 이제 두 번째 그때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정유재란 때 한양에서 고초를 겪다가 다시 이제 대기종군 해가지고 내려와서 와봤더니 탁 치고 원균이 이제 바다에 다 져버리고 본인 죽고 그때 배설 이 숨겨놓았던 꼼쳐놓았던 12척의 배를 찾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남아있는 이제 그 배들 가지고 군사들 또 찾아낸 군사들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요 얘기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즉 뭐예요? 이게 지금 너희 그 밑에 구성원들한테 우리는 이미 이제 없다. 여기서 너희가 정말 살고자 한다라면, 즉 적을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강력하게 그걸 갖다 어필한 거죠.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이제 이런 몰입, 감정적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거. 요게 이제 바로 카리스마 리더가 갖고 있는 하는 특성들이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요. 꼭 이게 이렇게 뭔가 막 사명에 몰입시켜서라고 하는 측면보다는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갖다가 계속 성공을 시킨다라면, 아마 여러분을 따르는 다른 사람한테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특성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런 거 없어요. 막, 뛰어난 언변력 없고요. 조용하고 차분해요. 이 사람은 막 뭔가 지배하려고 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하려고 하고 들이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뭔가 일을 맡게 되면 항상 성공을 시키고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 속에 뭐가 형성이 돼요? 저 사람은 무조건 뭔가를 하면 성공시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리더가 계속 그걸 갖다 성공시키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나. 이런 인식들이 결국 뭐다? 카리스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다음, 귀인 이론이라고. 인식론적 분석이죠. 여기 이제 콩고와 카누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카리스마는 귀인 현상의 하나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귀인 현상이 뭐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겠죠. 귀인 현상? 여러분들 이제 귀인 현상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볼 거니까 우리 뭐 네이버 내 친구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인 현상, 귀인 이론,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밑에 이제 설명했는데, 구성원이 리더 행동에
관찰에 근거해서 리더 행동을 갖다 관찰해서 어떤 카리스마 특징들을 갖다가 리더에게 귀인시킨다. 즉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그거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리더가 많이 어떤 걸 성공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업무에 대해서 그런 걸 시작하면 다 성공시켜.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에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때 그 앞에서 7전년 전투였나요? 거기서 이제 다 그 수군이고 뭐고 다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백성들이 그쪽에 남해 그쪽에 이제 바닷가에 있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제 다시 오니까 다 그쪽으로 다시 모이고 있어요. 모여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실제 이순신 장군한테 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뭐가? 인식이 사람들한테는 박혀 있죠. 왜?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이겼어요. 결국은 구성원들,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다 이겨.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어.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어떤 그 리더의 행동들을 보고, 이거는 이것 때문일 거야.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속성이 이걸 갖다가 성공하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지금 이게,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지금 작동시키다 보니까, 그란도 노트북이 오래돼갖고 지금, 좀 버벅거리는데, 이 오비스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조금 더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자주 듣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에서 한 번쯤은 찾아갖고 읽어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20%는 찾아서 읽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80%는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여러분한테 여기서 보고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컴퓨터가 내리네요. 그럼,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네.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여기 이제 구성원이 어떤 리더의 행동을 갖다가 관찰한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도대체 그게 어떤 특징이 있다. 이제 리더를 갖다가,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죠. 실제 이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여기 나오는 위키백과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알아보죠.
줄여가지고 진짜 노트북 바꿔야 되나? 7년 쓴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쭉 끌어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죠? 귀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리차이드나 해롤드 켈리, 에드워드 존스, 리로스에서 만들어진 사회 심리학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attribution이라고 하죠. 원인의 귀차.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한 개인이 타인의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와 관련 있는 말이다. 예를 들어 컵을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혔기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너무 덜렁대서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결과를 갖고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귀인이 나타난다. 즉 원인의 귀착, 원인이 그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외적 요인에 따라서는 그 환경적 요인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이죠. 날씨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듯이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지능이라든가 자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귀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또 혹시나 attribution bias, bias라고 하는 건 편견이잖아요. 잘못된 거, 편견 이런 것들. 그래서 귀인 편견이라면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어떤 편견, 잘못된 인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귀인 편견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건 관찰자가 다른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 요인들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내적 혹은 기질적인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 기인에서 그 당시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임진왜란이 났을 때 국민들 그다음에 수군들이 잘 싸워줘서 그런 거 아니냐. 단순히 이 순신장군의 그런 어떤 내적 기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기본적 기인놀이라고 이런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좀 과소평가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만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예, 이순신 장군의 어떤 특질, 이런 걸 부각시킬 때, 요게 이제 기본적 기인오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23전 23승이에요. 즉 계속 싸워서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콩고학 하는 거는 카리스마 리더와 비카리스마 리더를 갖다가 비교를 합니다.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관계된 기인에 관계된 리더의 행동 측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카리스마 리더에게서는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요. 각 행동의 카리스마 기인의 즉 원인의 귀착에 대해서 상대적 중요성은 어느 정도 리더십 상황에 의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다음 거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학자들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